안녕하세요. 저는 특허법인 해안의 이주철 변리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 활용 전략이라는 내용을 주제로 삼았고요. 크게 개요편과 벤처 투자 소득공제의 절차, 그리고 효과, 마지막으로 사례, 이렇게 4가지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이번 첫 시간에는 그 활용 전략 중 개요편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주제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의 개요, 전체적인 설명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주제로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의 절차,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투자 그리고 등기 등 진행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 효과에 대한 부분으로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를 했을 때 과연 법인이라든지 또 투자한 투자자 입장에서 세금적으로 얼마나 혜택이 있는지를 한번 수치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주제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의 실제 사례로서 아까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룬 효과를 가지고 어떤 회사들 그리고 어떤 시간적 흐름으로 진행을 했는지 그 사례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벤처 투자 소득공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란 기술력이 우수한 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여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과 고용 창출을 이루기 위한 벤처기업 지원제도의 일환으로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초기 벤처기업의 직접 자금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결국 재무구조는 다소 약할 수 있지만 기술력 그리고 어떤 대표님의 역량이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 자금을 조금이라도 조달을 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서 이런 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보답이 아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동기부여 제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령 근거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와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4조,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 투자 소득공제에 대해서 저희가 네이버라든지 구글 이런 포털에서 검색을 해봤을 때 이러한 기사들을 좀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타트업, 회계, 세무 기사에서 이제 스톡옵션 행사 시 소득공제를 이제 받았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약사분들이라든지 어떤 전문직 분들한테 이런 세금 혜택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나만 뱉어낼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연말정산을 하는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합소득을 이제 내는 근로자분들도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 고소득자들의 어떤 재테크 수단으로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가 활용됨을 기사 내용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벤처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사실 이 내용에서 벤처 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모든 효과 절차를 여기서 다 정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조문을 좀 하나하나 1항부터 뒤에 3항까지를 하나하나씩 제가 읽으면서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뒤에서는 제가 당연히 어떤 표라든지 더 정리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한번 그래도 이번 시간에 이 조문을 한번 보시면 벤처 투자 소득공제에 대한 어떤 이해도가 깊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조문의 1항부터 3항 마지막까지 보실 건데 여기에 주체적 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제 거주자가 이렇게만 나오고 어떤 특수관계인이 안 된다라든지 어떤 주주 대표자가 안 된다 이런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회사에 투자를 하기만 한다면 다 대상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 첫 번째
1항의 첫 번째 주체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문이 길어서 제가 좀 나눠서 편집을 했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또는 투자, 각 호는 사실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이렇게 나오죠. 1호는 뭐 벤처 투자 조합 등 해서 전문 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가 있고요. 1호. 2호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벤처기업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 세 번째는 개인 투자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이제 투자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호가 바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라고 해서 이게 소위 저희가 말하는 벤처기업 인증을 득한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5호랑 6호로 말씀드리면 창업 벤처 전문 사모 집합 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6호는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이렇게 좀 돼 있는데 결국은 저희가 여기서 심도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은 요 1항 4호, 바로 벤처기업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나머지 혹시 해당되는 기업이 있다면 벤처기업이 없지만 4호로 제한 1호, 2호, 3호, 5호, 6호에 해당돼도 이 벤처 투자 소득공제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는 4호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0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죠. 10%.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1억을 했다면 결국 1,000만 원이겠죠. 뭐 1,000만 원이면 1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100분의 10을 사실 기본으로 하는데 근데 이 괄호가 좀 중요하겠죠. 제 3호, 4호. 제가 4호는 특별하게 네모 박스를 쳤는데 제 3호, 4호. 4호는 아까 벤처기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또는 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000만 원 이하는 100분의 100. 3,000만 원 초과분부터 5,000만 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000만 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 있게 보신 저희 전문위원님 또는 대표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제 4호는 벤처기업 인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 원, 5,000만 원, 5,000 이상인지에 따라서 100%, 50%, 70%, 30% 이렇게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가로 옆에 나온 이제 그냥 10%의 혜택보다는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벤처기업 인증받은 회사에 투자를 하면 이렇게 혜택을 더 준다라는 거를 저희 가로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혜택을 이제 아시고 그럼 나는 정말 돈이 많아서 내가 가진 돈을 다 넣을 거야 라는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은 제가 2025년도 종합소득이 예를 들어서 한 1억 원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6천만 원을 넣었다. 물론 됩니다. 근데 종합소득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그 1억의 50%면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만 원 초과한 1,000만 원은 물론 넣어도 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상한을 알고 나는 연봉이 1억이니까 5천만 원이 그 한도네. 아니면 나는 연봉이 2억이니까 1억이 한도다. 이런 계산을 하시고 이제 전체 투자 금액을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한도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출자에 또는 투자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그러니까 가로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투자에 속하는 과세연도니까 제가 만약에 이제 요 강의를 듣고 올해 바로 해야 되겠다. 그럼 2025년도가 되겠죠. 그 2025년도에 뭐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투자하셨다면 그 투자일이 속한 과세연도 언제일까요? 2025년도가 되겠죠. 그래서 투자에 속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이제 원칙이고요.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 다음에 근데 또 괄호가 나오죠. 괄호들은 항상 예외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에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 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과세연도에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네, 결국 저 네모 박스죠. 그러니까 원래는 투자한 해의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가 원칙이지만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예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 투자를 하셨는데 네, 그럼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몇 년도일까요? 네, 바로 2026년도와 2027년도가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 25, 26, 27년도 중에 한 개의 과세연도를 선택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또 나오죠. 다만 타인의 출자 지분이나 투자 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뭐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투자, 그러니까 그 투자자가 직접 현금을 그 해당 법인에 넣는 그런 투자의 형태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타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부분, 양도받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는 인정을 안 해준다라는 거기 때문에 꼭 신규로 투자금을 넣어서 투자하는 형태로만 하셔야 됨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온 건 아까 각호의 어떤 투자, 4호를 꼭 이제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고, 4호가 바로 이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1항은 전체적인 소득공제 어떤 그 비율, 소득공제 시점 이런 부분이었다면 2항이 사실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1항 각호의 외의 부분 그 본문에 따라 소득공제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이라고 되어 있죠. 각호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출자 지분 또는 투자 지분을 이전하거나 뭐 회수한다. 벤처기업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 일부 환매를 포함한다는 경우, 그 다음에 1항 제3호, 4호, 6호, 이게 아까 벤처가 4호였죠. 규정된 출자 지분 또는 투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투자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3년이 지나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각 호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박스 쳐놓은 세액을 추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기 전에 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거나, 그 25년도 뭐 12월에 투자하셨다면 26, 27, 28, 12월까지는 회수 이전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사망하거나, 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는 뭐 해외 이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정말 특이한 케이스만 좀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대원칙인 3년 지나기 전에 회수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망의 내용은 1항에 따른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3호, 4호, 4호는 항상 기억해 주시면 좋죠. 벤처기업 인증. 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는데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으나 결국은 그거죠. 이제 투자 당시에는 4호에 따른 기업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 인증을 못 받았는데 투자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4호, 즉 벤처기업에 해당돼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케이스는 대부분 벤처 인증이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한 케이스들입니다. 근데 사망에서는 시간적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그리고 벤처 인증이 나와도 물론 이제 투자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라는 조건이 있지만 투자 후 벤처 인증이 나와도 적용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VC나 투자를 유치해야 되는 대표님들께서는 벤처기업이 없더라도 일단 받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일단 투자를 어쨌든 받을 수 있다면 빨리 투자 유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벤처기업 인증을 꼭 득해서 그 투자자들에게 이런 그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면 투자자들도 빠른 투자에 있어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4항에는 1항과 2항을 적용하는 경우 공제액의 한도와 계산, 소득공제의 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으로 구성된 벤처투자 소득공제 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거주자,
그 법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벤처기업의 특수관계인 여부, 이거는 이제 투자자에 대한 얘기고요. 과거 벤처기업의 특수관계인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 유권 해석으로 특수관계인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해당 기업의 종업원은 물론 대표이사 최대 주주, 정말 주체적 요건에 제한 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벤처투자 소득공제 개요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네, 관련해서 어떤 질문사항,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중소기업 경영연구소로 문의해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